패너님 토끼형 하이로 색온도가 안 맞네요. 오늘 미팅하기 좋은 미모인 듯 에릭센 데리고 오려면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 롤러블! 아나운서가 그래도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금방 막혀도 돼. 이것만 해보세요. 우리 집 강아지는 딸기. 우리 집 강아지는 딸기면 빨대형. 간장공장.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다. 산기슭 완밤빵 완밤빵 완밤빰. 빰 맞잖아. 맞네. 맞잖아, 맞네. 맞잖아. 밤밤이네 진짜. 그렇게 딱 보고 딱 읽었다. 오. 생각보다 아나운서네. 생각보다 아나운서라니. 자, 에릭센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콘테가 에릭센에게 전화를 했다. 에릭센 토트넘 복귀설이 스물스물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에릭센 복귀설은 계속 나왔죠. 네, 일단 계속 나왔죠. 에릭센이 심장 문제 때문에 일단 세리에A에서 뛰지 못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 브렌트포드로 올 때 그때부터 사실은 토트넘 그렇죠. 이제 연결설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냥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도 토트넘은 중간 연결고리 할 선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에릭센 복귀설이 나다가 결국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에 갔는데 이 브렌트포드에 가서 에릭센이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에릭센의 계약 기간이 단기 계약이에요. 아무래도 브렌트포드도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었겠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까지 계약인데 이번 시즌 계약이 딱 끝나면 에릭센은 어떤 팀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에릭센을 원한다. 심지어는 이제 뭐 루머로는 콘테 감독이 연락을 했다. 네네. 그리고 뭐 당연히 연락하고 지내겠죠.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에릭센을 잘 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결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은 에릭센의 거치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좁혀질 수 있을 텐데 네. 브렌트포드에 잔류를 하거나 뭐 진짜 콘테 감독의 지금 루머입니다만 네.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토트넘으로 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즌 끝나면 뭐 계약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유계약으로 풀리기 때문에 자 토트넘에 올 수도 있지만 브렌트포드와의 또 의리를 또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잔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네. 에릭센이 잔류할 가능성도 참 높다. 어떤 의리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이제 계약 풀렸을 때 접근해서 영입하고 싶다라고 제안했던 팀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브렌트포드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릭센도 브렌트포드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에릭센도 계속해서 인터뷰할 때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고 있거든요. 네. 브렌트포드에. 그래서 브렌트포드에 남는 시나리오도 좀 높아 보인다. 네네. 근데 뭐 토트넘으로도 충분히 올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에릭센이 가장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었는데 네네. 브렌트포드에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쵸.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나는 여전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에릭센이 있고 없고가 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커요. 경기력에. 맞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에릭센이 이제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건 네네. 뭐냐면 이번 시즌 9경기를 나왔어요.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이제 몸 만들고 나오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9경기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9경기 중에 8경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복귀 전 빼고는 8경기 풀타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6경기 연속 풀타임 경기를 뛰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건 심장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것일 거고 그리고 이 에릭센의 선발과 또 에릭센이 없을 때 선발로 안 나왔을 때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 납니다. 선발로 나왔을 때 최근에 8경기에서 6승 1무 1패 예예. 8경기 6승 1무 1패면 챔피언스리그권 성적이거든요. 브렌트포드가. 그렇죠. 근데 에릭센이 팀에 합류하기 전에 그리고 합류한 이후에도 선발로 없을 나오지 때. 않았을 때 네. 이때 성적은 28경기에서 6승 6무 16패. 있고 없고가 진짜로 너무 차이 나네요. 그렇죠. 28경기 동안 6승했는데 에릭센이 선발로 나오니까 8경기에서 6승했다. 네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이제 그만큼 이 에릭센이 팀 내에서 이 브렌트포드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록을 좀 살펴보면 에릭센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 90분당 기록입니다. 가장 많은 키패스, 가장 많은 볼터치, 가장 많은 패스, 슈팅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든 선수.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팀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중심이자. 네. 예. 일단 공격적인 스탯 그리고
볼을 전개하는 스탯 이런 게 모두 다 에릭센이 팀 내에서 1위거든요. 네네. 이제 경기를 보면 브렌트포드가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할 때 무조건 에릭센부터 봐요. 그리고 에릭센은 수비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공간으로 계속 찾아 움직이면서 네. 수비수가 떨어져 있을 때 에릭센이 일단 볼을 받고 에릭센의 발끝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의 경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일단은 건강 문제가 없다, 네. 문제 없다를 입증을 했고 또 본인의 기량 역시 증명을 해 보였는데 이러니까 이제 콘테 감독도 에릭센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트넘이 에릭센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뭐 빌드업 자체가 안 되고 또 지공 상황에 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에릭센이죠. 맞습니다. 네. 일단 후방 빌더 문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원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벤탄쿠르 왔을 때 벤탄쿠르 패스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벤탄쿠르가 그러니까 뭔가 큰 육각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가 와 진짜 뛰어나진 않아. 그래서 최근에 벤탄쿠르 이제 경기들을 보면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많고 이제 패스가 원활하게 전개가 안 되면서 토트넘이 또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네.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 라인에서 볼을 풀어가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윙크스 심지어 이제 스킵도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그래서 콘테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전에서 중원에서 패스가 너무 안 나가니까 네.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윙크스를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윙크스가 그나마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보다는 볼을 전개하는 건 낫거든요. 네네.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중원에서의 볼 전개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이 온다면 심지어 에릭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릭센이 합류한다면 후방 빌드업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본다면 공격 상황에서는 케인이 풀어주지 못하면 팀이 완전히 망해요. 팀의 공격이 네. 풀리지 않는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케인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도 패스가 잘 안 가고 클루셉스키한테도 볼이 잘 안 가고 하면서 공격 자체가 안 되고 특히 이 밀집 상황 상대 수비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공 상황에서 특히 뭐 브라이튼과 브랜트포드 이 경기들을 보면 토트넘이 경기할 때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뭐 케인도 이제 케인을 집중 마크하니까 케인이 뭐 공격을 풀어주지 못했다 이것도 있지만 밀집 상황에서 케인이 공격을 풀어내는 뭐 창의적인 패스나 네네. 유기적인 플레이 이런 거에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역습할 때는 받아서 패스를 잘 넣어주지만 근데 에릭센은 그게 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인에게 집중되는 이제 공격 루트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 대한 그런 불안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이제 뭐 부족함이 있으니까 에릭센이 오면 두 가지 모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토트넘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매번 얘기하는 그 어떤 팀 간의 상성 문제 이런 게 다 솔직히 에릭센이 빠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지공이 안 되고 엉덩이 쫙 뺀 팀한테 어렵고. 그렇죠. 예. 일단 에릭센이 팀을 떠나면서 토트넘을 떠나면서 이 중원에서 풀어줄 선수가 없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토트넘이 에릭센의 공백을 메우려고 영입을 계속했어요. 은돔벨레, 로셀소, 뭐 물론 이제 에릭센과 겹치는 기간이 있지만 네네. 이게 에릭센이 재계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나갈 때 맨 처음에는 레비가 재계약 제안을 했는데 너무 낮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릭센이 아니 이 정도면 내가 안 하지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날 원하는데 뭐 하러 하지 했는데 계속 똑같이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에릭센이 계약 기간은 줄어드는데 레비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네네. 계약금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레비가 계약 기간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에릭센이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그 공백에 에릭슨 없으니까 안 되더라. 큰 공백을 알겠더라. 그래서 네네. 은돔벨레나 뭐 로셀소나 이런 선수들이 출전했을 때 에릭센의 역할을 결국엔 하지 못하고 지금 임대를 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때 토트넘이 굉장히 즐거웠었거든요. 보는 그렇죠. 데스크 라인인데 저때 이제 워낙에 뭐 케인이나 손흥민은 그리고 알리도 좋았던 때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이때도 에릭센이 또 케인과 함께 플레이 메이킹도 해줬었고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도 해줬었고 결국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면 토트넘에게는 분명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에릭센의 뭐 플레이를 보면 에릭센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에릭센이 공격할 때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케인도 살짝 내려와서 케인과 에릭센이 플레이메이커 네. 전방에는 손흥민과 알리 이렇게 두면서 이제 공격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센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컸죠. 케인도 사실은 공격할 때가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릭센이 거의 유일한 이제 공격의 연결고리였는데 에릭센이 빠지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에릭센이 온다면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왜냐면 에릭센이 3-4-3 전형, 지금 쓰고 있는 3-4-3 전형에는 중원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있는데 한 명 빼고 에릭센을 투입하면 중원이 좀 무너지거든요. 네. 에릭센이 아무래도 좀 많이 뛰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릭센을 쓰면 3-5-2 전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비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뭐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같이 나오면서 네네. 에릭센까지 나오는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늘어나는 거죠.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뭐 유벤투스,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썼던 그 전형.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클루셉스키 대신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클루셉스키도 지금 잘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클루셉스키나 에릭센을 번갈아 가면서 뛰게 할 수 있지만 클루셉스키의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에릭센이 만약에 온다면 그러니까 공존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존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결국엔 공격 숫자 한 명 늘려서 포백 전형을 사용하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이제 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뒤에 있고 그 앞에 에릭센이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3톱에 케인, 클루셉스키, 손흥민 이렇게 해서 4-2-3-1 전형을 쓰지 않을까 네네. 좀 생각을 하고 뭐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 시절 초기에는 포백을 자주 썼습니다. 네. 포백을 쓰다가 3백으로 바꾼 감독이기 때문에 포백도 충분히 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에릭센이 사실은 심장 문제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이제 조금씩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즌 전체를 풀타임으로 뛰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바꿔가면서 쓰겠죠. 인터밀란에서도 콘테 감독이 쓸 때 에릭센을 한 70분, 80분 때쯤에 늘 빼줬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에릭센이 풀타임을 다 뛸 수 없기 때문에 3-4-3과 3-5-2를 번갈아 가면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4-2-3-1 전형도 번갈아 가면서 쓰지 않을까. 네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에릭센이 온다면 사실 그 클래스가 이게 한 차원 다른 선수예요. 사실 뭐 벤탄쿠르, 호이베르, 클루셉스키 이런 선수들 한 명 빼고 무조건 투입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네. 클래스를 따지면. 조금 지금 저 토트넘의 축구 좀 답답한 면도 있는데 그쵸. 그 혀를 좀 뚫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들고. 에릭센이 오면 무조건 네. 이득이다. 뭐 에릭센 원하는 팀들 많지 않을까? 많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건강상 문제도 사실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네. 이제 나이도 에릭센도 이제 손흥민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접근하는 팀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브랜드포트나 토트넘 요 둘 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다음 시즌 생각하면 잔류 혹은 토트넘. 근데 이제 에릭센이 그 레비의 그 재계약 신경전 그 과거를 생각하면 과연 토트넘을 선택할까? 그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토트넘. 그래서 이제 에릭센이 이제 토트넘 시절일 때 마지막쯤에는 부진했어요. 네, 동기부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릭센이 이적할 때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라 겨울 이적 시장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이 전반기에 너무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이제 조금 토트넘에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을 선택할까?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죠.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콘테 감독이 에릭센을 원했다 뭐 이런 조금 보도들이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